안녕하세요. 김시훈 수리논술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서강대 1차 1-4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변곡점의 개수를 구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K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자, 변곡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두 번 미분한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 중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 우리 값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먼저 이 곡선을 fx라고 한번 놔둬볼게요. 자, 그래서 한 번을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3kx의 제곱 2x ln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x에 관해서 미분하고 있어요. 6kx 더하기 2 마이너스 x분의 1. 자, 우리는 분모를 x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분모가 x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럼 6k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값에 우리가 주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렇게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값에 주목하면 되죠. 왜냐면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6k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값 중에 우리가 변곡점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양을 딱 봤더니 k의 위치가 바로 2차 항의 앞에 있는 계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k값이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 나누어서 생각해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k가 0이라고 하면 2x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x값은 2분의 1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x는 0보다 큰 쪽만 해당했다고 했는데 x가 2분의 1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가 바뀌네요. 자, 부호 변화도 있고 x가 0보다 크다는 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한 개 나올 수 있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k가 0이 아닌 경우를 따져야 됩니다. 자, k가 0이 아닌 경우는 6k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을 0이라고 치면 우리가 알다시피 4분의 2, 즉 판별식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중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변곡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4분의 d가 0인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그림이 자,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는 건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4분의 d가 0보다 큰 경우를 따져보도록 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1 더하기 우리가 6k 값이 0보다 큰 경우, 그죠?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자,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k가 크고 0보다 작은 경우, 0 포함이 안 되니까요.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에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에서 자,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k가 0 사이에 존재하는 값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때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치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 당연히 우리 요식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요식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자, 마이너스 6k분의 2입니다. 근데 k가 지금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양수겠네요. 자, 이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를 또 볼게요. 봤더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6k분의 1인데 여기서 여기 k 값이 음수기 때문에 얘도 또 양수겠네. 곱하기 여러분 알파 베타가 둘 다 이렇게 더하기도 곱하기도 양수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될 건데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0이 이쪽에 있어요. 0이 이쪽에 있고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베타가 좀 더 큰 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 다 변곡점의 요건을 만족하네요. 그래서 변곡점이 두 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경우죠. k가 0보다 더 큰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k가 0보다 큰 경우라고 따지면 아까 선생님이 벌써 여러분들 여기 구했던 두 군의 곱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하나 지나갈 수밖에 없네. 두 개 곱한 값이 음수가 나올 거니까요. 그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값이 이번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선생님이 큰 값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요 놈만 우리가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여기 x라고 하면 x가 0보다 큰 쪽만 되는 거니까 얘만 되는 거야.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우리 베타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변곡점의 개수가 한 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총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k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는 변곡점의 개수가 이번에는 0개가 나오고, 그죠?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죠?
아까 0인 경우에도 변곡점 1개, 0보다 큰 경우도 1개니까 이때는 변곡점의 개수가 1개 나오죠. 자, 그리고 특별하게 6분의 1보다 k가 더 크고 0보다 더 작을 때 이때는 변곡점의 개수가 2개 나오는 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 문제 빠르게 한번 정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곡점의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변곡점의 개수는 두 번 미분한 값이 0이 되게 하는 것 중에 부호 변화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k의 위치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최고차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가 0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1개를 챙겨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2개냐 1개냐 0개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0보다 작거나 여러분들 0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고 0보다 큰 경우가 필요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 베타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정의역이 0보다 큰 쪽만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거에서 관계했더니 둘 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곡점이 2개, 자, k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알다시피 알파 베타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1개 존재합니다. 자, 이 값을 정리하면 우리가 답안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서강대학교 문제 풀어봤습니다. 저는 김시훈 수리논술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